들어갈 때의 경금의 특징을, 이 논리 같은 거 잘 보세요. 경금의 특징을 볼 때, 일단 경금이 뭐 의리가 있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종역격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군인이나 검찰 뭐 이런 데서 절도 있게 뭐 탁탁 결단을 내리고 이런 쪽에 많이 직업적으로 그런 데 많이 인연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한 논리가 왜 나왔는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항시. 이 대자연은 음과 양으로 나누잖아요. 네. 요 그림 알죠. 이 논리가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이 논리가 지금의 디지털 문명을 만들고, 지금의 어떤 4차 혁명도 만들고 하는 논리로 발달됐다는 거예요. 대자연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파동.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도 파동이거든. 사람의 심리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갔으면 이 차익 실현하고 조정도 받고 이렇게 파동이다 이거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크게 나누면 가을 되기 전까지는 양으로 봐야 되고, 응? 발산하는 운동이니까. 수렴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음으로 봐야 되거든.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잘게 나눈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서 이제 이게 양이라면 이쪽이 양이라면 이쪽은 음이 되겠죠. 아이고, 진짜. 그 중에서 이제 이거 너무 좀 두 가지라니까는 어떻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목과 도움을 만든 거예요. 응?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너무 오행도 두리뭉실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갑, 을, 이걸 갖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토는 뭐냐면은 화금교역이라는 거 있죠? 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한 건데, 화금교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에서 신을 만들어가는 때의 과정. 이 사오미에서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대자연은 막 장렬하는 태양으로 내리쬐죠. 이게 뭐냐면 밥할 때에 뭐냐면은 뜸을 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태양이 내리쬐니까는 뭐 그냥 뜨겁게 덥게 뭐 하는 거지 뭐 저게 익히는 작업이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벼도 연글고 과일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기 좋게끔. 그러니까 하나의 가마솥떡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이 되거든요. 이러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런 결실을 맺는 과정, 이거를 화금교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옛날 중국 책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하 그랬어요. 장하. 응? 긴 여름이라 이거지. 그런 걸 걸쳐가지고 금이 되면은 이제 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물상적으로 이제 뭐 쇠, 바위, 무슨 뭐 과일, 이거 다 표현하잖아요. 뭐 돌덩이 아니면은 뭐 큰 바위라던가, 신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경금은 좀 원석으로 보는 거고,
신금은 재련이 된 무슨 뭐 금은 보석, 현금으로부터 많이 걸렸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경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뭐라 그랬느냐. 갑을 어떠한 일의 시작이죠. 그럼 경은 뭐냐면 변화의 시작이라 이 변화. 우리가 지금 저 선천개벽, 후천개벽 막 그러잖아요. 지금 경으로 넘어가는 단계라 얘기하지. 그동안에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원시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문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경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 증산도 같은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이제부터 뭐가 결실을 맺고 좋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은 뭐야? 의의 배속을 하죠, 의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뭘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또 결과를 중시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우직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러한 것으로 경금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의 일주를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중에 신금이라는 건 이미 다 결실이 된 거죠. 네 것 내 것 분명히 가르고 현금, 금전 돈이라 이게 돈. 거기에 비해서 경금은 아직 저기가 정리된 이제 막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결실이 되는 그런 단계, 첫 단계의 기운이라 이거죠. 그래서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초가을의 기운으로서 결과를 중시하고 현금성에 가까운 실리적인 기운이다. 신금보단 덜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결과를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재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경금들이 많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신일주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도 경신일주. 신격호 회장님도 경신일주. 이 경신일주들이 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10대 부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거든요. 근데 경신일주가 2명이나 있어요. 이 경신일주가 이순신 장군도 경신일주가 같더라고. 내가 더 해보니까 경신일주들이 하여간 큰 일을 내. 큰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경신일주 대신 큰 일을 낸다고 말하. 언니 자월이라 힘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경신일주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조건 결실을 중시하는 거야. 명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재물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거지. 박정희 대통령도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한 거 아니야 이거. 새마을 운동이 지금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죠? 지금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개발도상국 같은 데 아시아에서도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퍼져 있어. 그 성공한 케이스야 새마을 운동은. 맞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경신일주 이 사람들은 굉장한 실리를 중시하고 재물적으로 뭐가 결론을 내야 되고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신일주들이 큰 일을 많이 이뤘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정주영 회장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뭐가 있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물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단한 양반이야 이거.
응?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500원짜리 지폐 들고 가서 차관 받아가지고서 현대 그 중공업 만든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거 보고 야 내가 탐복을 했어. 야 저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가지고 와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런 그 큰 부자들은 하나의 한반도라는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불쌍하고 못 사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경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일지에 뭘 깔고 있어요? 록을 깔고 있죠. 록을 깔고 있으니 간여지동으로서 굉장히 그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일을 치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 추진력이 매우 강하다 이거죠. 그리고 매사를 경쟁과 그 투쟁의 논리 이런 것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리드하는 지도자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첩당을 하려고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잘 타협을 하려고 해야지 자존심을 건드려서 물론 전략적으로 건드려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죠. 거기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근데 공망이 뭐가 공망이냐? 자축이 공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상관은 괜찮은데 축토가 천을 귀인이란 말이죠. 이런 거 공망이 됐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상관이나 이런 그 정인도 되는 거죠. 이렇다는 건 뭐냐면은 정법보다는 편법. 뭐가 안 되면 아이가 편법을 써서라도 밀어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정법이 아니고 참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하여간 밀어붙이는 그런 본인의 저돌성 이런 것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 단 요런 상관 같은 것이 공망이라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는 기질은 별로 없다 이거죠 이게. 아니, 내가 잔머리를 나도 이게 머리가 좀 회전이 잘 되는 편이라 사람들하고 막 일할 때도 이게 사람이 이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만 봐도 다 읽히거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내가 잔머리 써서 이렇게 해도 될 거라는 걸 아는데도 안 해. 잔머리 쓰는 거를 싫어하고 잔머리 쓰는 사람들 자체를 싫어해도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남녀공이 뭐냐면은 이런 노인들이 사주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배우자 덕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살살 좀 비유도 맞추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신중에 여기 임수가 장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아주 꽉 막힌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 신자진이 뭐를 이끌어요? 애정사를 이끌죠. 그래서 여자 같으면 좀 애정사에 고달픔이 있을 수 있다. 남자는 대신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자는 좀 약간의 부정의 요인이 있고 이게 홍염달도 되거든요. 애정사를 조장한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간 이런 잔머리 쓰는 그런 기질이 없는 반면에 신중의 임수는 나름대로의 어떤 융통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육신에 들어가서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해야 돼요. 육신으로 봐서 부친운이 있어야 되겠죠. 부친은 간목이 돼야 되고. 근데 왜 신자진이 왜 애정사예요?
신자지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꾸 저 애정사의 그 고달픔을 조장한다고, 여자한테. 남자는 긍정으로 쓰고. 그런 거에 감 이런 거. 지는 좀 덜한데 자꾸 신은 강하다 이게. 더군다나 경신일주는 이게 홍염이거든. 경신일주 남자들 여자 많이 밝힌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간목이 부친인데 간목 같은 경우는 절제일이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친의 인연이 약할 수밖에 없죠. 예, 여기 배우자도 돼요. 부친이나 배우자도 되는데 부친 배우자. 여기에 일단은 그 간목이나 을목을 다 후보구에 넣어놔야 돼요. 배우자는. 을목 같은 경우는 태지가 되죠. 여기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되는데 여기 태지에 이른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부친의 인연은 약할 수밖에 없고, 모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토가 돼야 되는데, 기토는 욕제일이죠. 원국에 뭐 미월에 경신일주거나 5월에 경신일주거나 이렇다는 것은 모친의 덕이 있는 건데, 이 결혼하고 나서 안방에서의 조화도는 뭐예요? 욕지라 이거지. 같이 모친을 모시고 살면은 이 모친이 자꾸 저 경제관념이 없이 철없이 막 그런다 이거지. 욕지 이른다는 건 뭐냐면 인기 관리를 위해서 자식이 뭐 썩어빠도 일을 하든 뭐 하든 재물적으로 막 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욕지라는 거.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동거를 한다면은 모친의 덕이 좀 약할 수 있다. 약하다. 뭐 이렇게 봐야지, 이제. 대신에 미월이나 뭐 축월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모친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배우자가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가 절퇴지에 빠짐으로써 남자는 배우자 덕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지로서 올 수 있는 배우자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경신일주가 있는데 천간에 간목, 을목은 선명이 됐고 지지로 올 수 있는 게 인목이 있겠죠.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중에 을목이 있고 미중에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이 있죠. 그러면 인목은 뭐예요? 인신충으로 해가지고 배우자ውን 불안이죠.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식으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묘하고 신하고는 합되는 거예요. 기합으로도 봐, 기이한 합이다. 근데 천간으로 치면 을경합 같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진중의 을목은 영양가 있으면서 합돼 있죠. 유정하단 말이지. 진중의 을목도 좋아요. 미중의 을목도 미생신하는 관계로 해서 미중의 을목도 좋은 거예요. 천을귀인이고 단 뭐냐면 미중에 인목 입고돼 있다는 거는 매우 영향력은 약하다. 이건 돼요.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은 이게 파 같은 게 돼. 해라 그죠, 해. 그리고 장생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영양가 있는 배우자이라고는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경신일주라고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 모양에 따라서 배우자 덕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은 꽤 있어요. 인목 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무난하죠. 천간의 간목, 을목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 지장간에 있는 건요, 일단은 뭐 영양가가 있는 배우자라면은 영양가가 있으면서 나대지는 않는다 이거야. 이런 해중의 간목, 진중의 을목 이런 거 좋죠. 미중의 을목이 제일 약한 거야. 대신에 천을 귀인에 탈을 쓰고 있죠. 그래서 괜찮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자원을 쭉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은 병화가 되는데 병화는 지금 병지에 앉아 있죠.
병지에 앉음으로 해가지고서 자식이 어떤 제 역할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안방에서는 그런데, 시에 예를 들어서 사가 있거나, 뭐 오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역할 되는 거고, 천간으로 있는 병자나 병술, 이런 자식이 되면 명을 따른 자식이나, 실제적인 그 실력은 없다. 명실상부하다 할 때 명예를 따르느냐, 실리를 따르느냐 이건데, 신은 약하다 이거예요. 사시가 되든가 사화가 있든가 그러면 성공하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런 식으로 자식의 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부모덕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갑은 시무가 되는 것인데 시어머니의 어떤 그 동거운은 약하다 이거지. 절제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토 모친의 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운은 같이 보면 돼요. 배우자 운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경신이 있는데 배우자가 병정화가 있다면 병화 같은 경우가 병지에 이르고 정화가 지금 욕지에 이르죠. 정화가 욕지에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관념이 없는, 그러니까 배우자 정화가 천간에 있는데 안방에 들어오면 뭐예요? 뭐 마누라 친구끼리 모여 있는데 뭐 누구 엄마 해가면서 간섭도 하고 인기 관리도 하고 근데 기분도 내고 돈도 막 쓴다 이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이런 정도 저기가. 그 외에 지장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배우자 천간에 있는 병정화에 배우자덕은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지로서는 뭐가 있냐면 오화가 있고 사화가 있고 인중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에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술중에 정화가 있죠. 이렇게 쭉 보면은 배우자 요거 이 7가지가 다죠. 오화는 뭐냐면은 인호술 신자진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주말 부부 한 달 부부예요. 정관으로서 덕은 좋다 이거예요. 이거 A급이죠. 사는 뭐냐면 사신합으로 유정한데 평관의 덕을 입는다. 직업적으로 뭐 형에 해당하므로 뭐 금융, 법무 아니면 큰 물성을 다루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그런 걸 다루는 회사의 무슨 직원 그런 거고. 인신충이라면은 인중에 병화인데 인신충이 돼 있으므로 주말부부 한 달 부부고. 직업적으로는 이 충에 해당하던가 형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남편. 그 다음에 미중의 정화는 아주 좋죠. 천을 귀인이면서 관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A급이란 말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화보다는 미중의 정화가 더 나아요. 술중의 정화는 제일 약하죠. 여기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술중의 정화예요. 거기다가 동거운도 약해. 인호술 신자진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1순위, 요거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겠죠. 4순위, 요거 5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매기면 돼요. 배우자운. 그리고 나서 이런 글자가 미도 있고 병화도 있고 술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인생 파란만장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위도 있고 오도 있고 정도 있고 이제 오해에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진짜. 네? 그렇게 육신을 매겨나가면 돼요. 이 배우자 모양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게 참 이게 좋은 기법이에요. 이 병정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12가지의 병정화도 12가지의 배우자 운이 있는 거예요. 다 하려면 이거 안 돼. 여기서. 정화에 오화 이렇게 있잖아요. 보세요.
이 경신인데 병하려면은 병자가 있고 병인이 있고 병진이 있고 병호가 있고 병신이 있고 병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또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이게 제일 A급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 매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여기선 뺄게요. 이거 다 하려면은 지지에 대한 설명만 하면 다 이해가 돼. 이 천간의 병화가 지지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주면 되고. 다음에 이제 학업운 쪽으로 들어가서 학업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직업을 잡아 나가고 그 직업을 잘 잡아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성공적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그걸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학문운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 책이 나가면 학부모들이 많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 자식덕을 안 받네. 자식은 뭐예요? 신중에 임수가 장생하죠. 그래서 영양가 있는 자식운이에요. 자식덕을 갖다가 빼버렸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 여자 경신일주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문운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논리로 공부를 해요? 이 비견 겁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락 공부 같은 거 잘해요. 근데 인성이 미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던가 이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오랫동안 공부하기 쉽지 않다. 이게 무토, 기토 이런 게 없으면. 공부하고 이런 건 참 좋아했는데. 대신에 지장간에 이 식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다는 거죠. 지장간에 문창 같은 거 해수가 있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 근데 오랫동안 공부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은 약하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쉽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공부 죽기 살기도 해요.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무토기토가 만약에 없다면은 학문적인 이해도나 두뇌가 좋다고 해도 학문운이 되는 화토기운이 약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적인 이해도는 하락하기 쉽다. 그러니까 직업을 딱 잡았다면 그 이후로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사주에 화토기운이 있어주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공부 잘해요. 국가 완전히 공직자 장관급이야 이거는. 아쉽네요. 이게 한 달이 걸려있네. 화토기운. 한 달이 걸려있어. 이 격으로 딱 되지, 격으로. 격이 안 되고 한 달이 걸려있어서 아쉽네. 그 만약에 연월에 목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 강하니까 별로 공부 안 마음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라 그래야 돼요? 직업 공부를 시켜. 그렇죠. 너는 너는 이런 공부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렇게. 그럼 악착같이 하겠지, 공부를. 화기운이 강하다면은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전에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런 모양인데 관이 좋잖아요. 차니까는 사유축 금국을 읽으니까 이게 금융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그 막강한 권력을 다루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신사수는 권력형이니까. 그래서
예, 국가 공직자 아니면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큰 나름대로의 위치, 이사급 이상은 되겠다 그랬더니 KB카드의 이사야. 예, 이렇게 관이 있으니까 그런 위치까지 가요,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왕하면 식신이 퇴과하죠. 학문적인 이해도는 좋은데 오랫동안 공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술직, 특수직, 예술직, 그런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로 간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왕하면은 유가 있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중상위급 정도는 공부한다는 거죠. 네? 중간 정도 이상의. 다음에 직업운도 중요하던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문 성향은 이러한데, 직업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직업군에서 성공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직업운에 있어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행적으로 어떠할 때 어떻고, 계절적으로 인묘진월에 어떻고, 특히나 인월달에 어떻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할게요. 오행적으로는 연월에 화기운이 왕하면 관이 되죠. 조직 직장끼리 성공의 요인이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큰 조직과 손잡는 사업, 프랜차이즈 대리점, 이런 거, 매장. 화토기운이 왕하다. 이건 학문운과 명예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기술 자격, 글과 학문에 의한 조직에 들어가던가 그러지 않으면 노무사,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부동산이라도 어떤 그 글과 학문에 의한 자격에 의해서 직업의 길을 간다. 수기운이 왕하다는 건 식상이 되니까 교육 필설 이렇게 되죠. 특수직, 교육직, 기술직, 전문직 성격. 그리고 이제 사주가 약해지기 쉽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적정 규모의 전문 기술 사업이나 그러지 않으면 직장, 조직. 목기운이 왕할 때는 재성이 되므로 금융, 유통, 건설, 인테리어, 교육 이런데 근무하기가 쉽고 사주가 약하기 쉽기 때문에 직장이 바람직하고 그러지 않으면 적정 규모의 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계절적인 방합을 묶어서 볼게요. 이제 인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행적으로 묶는 거는 두리뭉실해 하기 때문에 큰 틀의 이해는 될지 몰라도 인묘진월 방합을 전부 보고 사오미 보고 인월이 어떻고 묘월이 어떻고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인묘진월을 통틀면 뭐예요?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 되므로 조직 직장끼리 어울리고 금융이나 유통이 되겠죠. 재질로서는 농협, 축산, 조경, 건축, 건설, 인테리어, 장식, 의류, 패션, 임의용, 교육, 기획이 된단 말이에요. 다 묶어서. 그 중에서 인만 따로 보면 어떻게 돼? 인하고 신하고는 충이죠. 인신충이 되고 역마가 되므로 건설, 조선항공, 자동차, 인터넷, 반도체, 전기, 전자.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인호수를 이끌죠. 전기전자, 언론, 방송. 그 다음에 형도 되죠. 형도 되므로 의료, 금융, 법무가 된다. 묘월은 이 인묘진에 해당하는 그런 그 공통적인 분야에 가장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진 같은 거죠. 원진이니까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게 좀 강하다. 진월이면 진하고 신하고는 합으로 돼 있죠. 합이니까 접객업, 어서 오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이런 거. 손님 와서 기다리고 돈 받고 이런 거. 모텔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가 되고 비견이고 편의죠. 글과 학문에 의한 특수기술 자격. 그 외에 뭐 건설이라든가 인묘진 방합의 요인.
그 다음에 샤오미월은 이게 화학도 되고 전기전자, 언론, 방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이 되죠. 관이 됨으로 이제 그러한 조직의 직장 이게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는 반도체라든가 4차 혁명에 들어가는 모든 것, 광고, 애니메이션 다 들어가요. 딱 보는 순간에 그거 딱 읊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자라면은 요거 프로그램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 관련 얘기했는데 딱 감을 잡아야 돼. 남자라면 어떻고. 남자라면 반도체나 뭐 이런 데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사라는 것은 사신형이 되죠. 사신형이므로 합두되고 형이 되는데 접객성업. 그 다음에 형이므로 의료, 법무, 금융. 편관이죠. 명령에 따르는 특수성의 공직,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여기 공학 같은 공학. 편관은 공학도 돼요. 그러한 공학에 의한 기술성 조직. 사화의 기운을 쓸 경우 IT, 전기전자, 인터넷, 그 다음에 역마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동차, 조선항공, 택배, 운송, 언론, 방송. 이렇게. 이 신 같은 경우 배로 보잖아요. 물상으로. 신을 배로 보고, 해를 배로 보고, 사 같은 건 비행기로 보고. 이런 거는 뭐, 불 달려가지고 막 가는 거니까 자동차. 불을 내뿜고 가죠. 그 다음에 신 같은 건 철도 이렇게 봐요. 비행기 뭐 이렇게 역마로 볼 때.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 오하고 신자진하고 인호술이니까 격각이죠. 그러니까 준역마에 들어가요. 무역통상, 운수운송, 그 다음에 정관이 되므로 국가 공직성, 언론방송통신, 인터넷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일반 사조직에서의 어떤 관리부서, 정관이니까. 정관이면서 격각에 해당하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미월이면 미생신하죠? 천을 귀인도 되고, 정인도 되고,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분야, 정인이 되므로 글과 학문에 의한 전문기술 자격, 화기율이 되니까 IT, 전기전자, 반도체, 건축 같은 거 들어가요. 왜냐면 해묘미하고 물이 지으니까. 주로 이제 요 작은 단위의 건축이에요, 이거는. 설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유술월생은 이게 군검경이 들어가죠. 금융하고.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이렇게 금기운이 강하면은 식신을 밀어붙이거든요. 영업, 특수, 기술 분야, 그리고 강해지기가 쉬우니까 사업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신월생이면 신하고는 금국이 강화되고 역마가 또 강화되죠. 자동차, 조선, 항공, 운수, 운송, 식상이 강화되므로 제조, 교육, 필설, 요식업, 식품 분야가 된다. 유가 있으면 양인이 되고 금국이 또 강화되죠. 양인이 되니까 사업성이 강화되고 특수직, 교육직, 기술직. 만약에 회사에 근무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일반 회사나 국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찰, 검찰 뭐 이런 거, 무력을 쓰는 거, 교도.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남의 타치를 안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이나 영업, 교육 이런 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술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술이고, 요거만 보면 닥두되죠? 그 다음에 장류, 뭐 이렇게 돼요. 뭐 기금속,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술월생 같은 경우는 신하고 술하고는 격각이죠. 격각이 되므로 준역마에 해당하는데, 여기 화기운이 들고나고 한단 말이에요. 들고나고. 인터넷,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는 것이, 이게 약간 밤장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같은 거. 편인이 되니까 글과 학문에 의한 자격업 분야. 그 다음에 해자축, 종교교육 철학,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해자축 왔다 종교교육 철학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면은 주로 이제 나이 든 사람 위주로 교육하겠죠. 임묘진이 어린 사람 상대로 한다면. 정신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분야, 연구, 실험, 해외 관련 조직, 육신으로 식상이 되죠. 교육 필설, 예술, 그 다음에 요식업 같은 거죠.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직, 직장끼리 어울리고, 굳이 사업을 한다면 적정 규모의 자영업은 괜찮다. 그 중에서 해월생은 수기운 강화되고 역마가 되므로 건설, 조선항공, 운수, 운송, 유통, 해외 관련 이런 분야. 자월생은 신하고 자하고 합이죠. 합의되므로 접객성업이 들어가고 식상이 강화되므로 교육, 예술, 해외 관련 분야. 그 다음에 밤장사, 물장사, 종교교육 이렇게. 아예 해자축인 사람은 기술이 없고 뭐 할 거 없다면은 밤장사 하라는 맞아요. 이게. 유흥업 같은 거. 잘 맞는다고. 그다음에 축월생 같은 경우는 축하고 신하고 이제 약간의 합 같은 거가 있긴 한데 정인이 되고 해자축의 기운이 같이 묻어가기 때문에 글과 학문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갈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이 되는 종교교육 철학 아니면 해외 비즈니스 밤장사가 된다. 이렇게 방학으로 묶고 각 그 계절마다 이게 상당히 여기서 포인트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 일주론에서 어떤 학업이나 직업 잡아가는 저기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나 이성운의 가녀가 되는 것인가 이걸 볼 건데 일단은 여기 홍염이죠. 애정사에 기본적으로 발달은 돼 있어요. 여자 같으면 피곤하고 남자 같으면 유리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 이 양반들 여자 엄청 밝혔어요. 특히 정주영 회장님 저거 알아요? 강부자 재떨이 던졌다는 거? 네? 그런 썰이 있어요. 왜 재떨이를 던져요? 시네라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같이, 시네라? 엮어줬는데, 2천만 원인가. 박정희요? 아니, 정주영 회장. 정주영?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엮어줬는데, 2천만 원을 강부자한테 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근데 1,000만 원을 싹 닦고 1,000만 원만 준 거야. 시네라한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네라가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니까, 그때, 오빠 1,000만 원 잘 받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2천만 원 줬는데. 그래가지고 성질이 불같았다네. 야, 강부자 오라 그래. 그런 썰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정신일주들이 남자들 여자를 많이 밝힌다. 그 애정운에 있어서 경신일주가 애정사로 인한 곤란사가 있다. 홍염암살 때문에. 그 다음에 일지비견이라는 요인도 애정사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이성을 막 밝히다 보면 부부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비견이라는 것이 재성도 분탈하고 관성도 불탈한다. 이 재성만 분탈하는 게 관도 분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 그래도 관운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빼앗겨 본 놈이 잘 뺏기도 한다고 이게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애인도 많이 뺏겨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 막 채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따라서 애정사가 배우자운에 있어서 순탄하게 가정을 꾸리는 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른 시기에 이성관계가 있다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운에 적당히 늦은 시기에 가정을 일구면 그래도 안전한 결혼이 될 수 있다. 단 홍염달이라는 기운이 수시로 애정사를 만드는 운이 되는데 자칫하면은 남녀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 궁합으로 보아 사주상 인연법에 따르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견이면서 지지로 록은 망신의 기운이 되어 이 록망신이죠 이거. 응? 록망신이 이렇게 있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니까. 그 외모로 보아서 상대방의 성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런 것이 있다. 홍염달도 있고. 비견이면서 그래도 이성에 대한 어필이 되는 부분이 지장간 식신 이런 게 식신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무뚝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 같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냐면 이성을 끌어들이는 단계에서 여러 경쟁자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뭐냐면 부모의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너 그 여자 안 돼. 그래도 난 무식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쟁취를 한다. 이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살아가면서 애정사에 대한 갈등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 인연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모양을 놓고 인연법을 봐야 되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 경우를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띠를 하는 게 포괄적으로 괜찮은가? 인연법을 볼게요. 일단 일지법이 있죠. 잘 안 나와. 일지법으로 봐서 신자진생이 돼야 되겠죠. 이 인연법으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신자진생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중에서 이거 원숭이띠. 왜냐면 요 띠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귀인법이 있어요. 귀인법으로 양띠, 소띠로 온다.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해자축으로 조가 치우쳤다. 이거 조용, 요거는, 뱀띠, 말띠, 양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약하다. 여기서 사오미로 만약에 치우치면 어떻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해자축. 다음에 사주가 너무 약해요. 인묘진이 있고 사오미가 많고 해자축이 많고 그러면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는 게 신약할 때 끌고 오는 게 원숭이, 닭띠, 개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띠를 달고 오면은 이 처가나 아니면은 그 시댁에 의해서 재물적으로 많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양상이 따르는 건 있다. 대신에 건강적으로는 좋아진다, 이게.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은 부모가 싫어하고,
부모 마음에 들으니 나하고는 안 먹고.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게. 이럴 때 해결해주는 요인이 여기, 요거랑 합되는 이게 있고, 여기랑 합되는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미하고, 인하고 사이에 미가 들어가면 미생신하고 얘랑 얘하고는 합이 돼요. 요 띠가 또 괜찮아. 그 다음에 토끼띠가 있다. 토끼띠는 여기는 방합이고 여기는 묘신합으로 여기가 무리 없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띠를 갖다 붙이면은 어떤 인연법으로 매우 조화를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재물운을 봐서 재물운은 그 직업에 따라서 이제 좋고 나쁘고가 되겠죠. 이 직업을 하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오래 못하고 재물에 있어가지고서 막 굴곡이 심해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 오자마자 그냥 재물은 물어보고 하는데, 아니, 그 재물 버는 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거? 꾸준히 만들어가서 재물을 일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세월을 두고 뭐가 되는 거지. 젊은 친구들이 재물은 물어보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싸가지고, 야, 싹수가 노랗다. 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 잘 맞을까요? 하는 애들이 현명한 거지. 이제 뭐 20살 된 애가 재물은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피부 안 뿌리고 수학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애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못해 도박을 좋아한다. 그러면 타짜라도 돼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타짜라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 타짜 같은데. 주식 타짜. 그리고 주식을 해서 벌고 싶으면 사지 말고 공부를 해, 주식으로. 아니, 돈이 어떻게든 벌긴 뭐 해서 벌겠지만 안 하면은 왠지 인생이 허무하고 낙이 없는 딱 그런 느낌?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 딱 그럴 것 같아, 심리적으로. 안 하면은 여기 가슴이 허할 것 같아.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몰입해서 돈을 따야 된다. 이거를 해야 돼. 안 하면은 가슴이 휑하니 뚫려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 뭐 같이 운도 이제 신유술도 가고, 유대운, 신대운 가고, 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예. 아, 자, 이제 재물은 이제 저기 해볼까요? 이 하여간 경신일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에 의해서 재물을 취할 만한 사이즈는 나오죠. 사이즈는 나오는데 과연 직업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끌어당기느냐. 일단은 경신일주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경신일주가 매사를 자기의 주관껏 밀어붙여서 뭐 결과를 쟁취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고 타인의 리더로서 살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본인의 어떤 주관껏 하는 이런 게 잘 맞죠. 공부가 잘 되고 하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일주만 놓고 보면 토가 없고 화도 없고 그렇다면 글과 학문에 의한 분야보다 기술성이나 전문성, 재주에 기반한 그런 직업적인 요인이 강하죠. 그러한 분야로서 교육, 전문기술, 그 다음에 목을 재성으로 쓰죠. 그러니까 건축, 의류. 이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청바지나 옷 같은 거 막 팔고 싶어 하고 그래, 이 사람. 이 옷을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사주상 관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조직 직장길에서 성공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어가지고 사업적인 요인이 강하면 사업에서의 어떤 기운이 강한 거죠.
이것도 강한데, 뭐, 신이 있고 또, 신이 있든가 유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사업적인 재능으로 재물길을 열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운만 잘 만나면 돈 크게 벌어요. 6월 되는 그 친구애가 있는데, 6월, 걔는 경인일주야. 지금 지게차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더라고. 묘대운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돈 많이 까먹다가, 이 사주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묘대운 오니까 이제 막 벌기 시작하더라고. 이 양인격들이 한번 돈 땡기면 크게 땡겨요. 뭐 지게차 하는데 한 달 매출이 뭐 5천, 6천 하니까 반타작만 해도 3천이지. 재물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주에 맞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문서운이 되는 화토기운이 있다. 그렇다면 재물적으로 관리도 잘 되죠. 문서운이니까. 그 다음에 수목기운이 조화를 이룬다. 네? 이런 식이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경신일주인데, 여기에 이제 미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요걸 좀 요렇게 하고 미도 있다. 이러면 문서운도 있지,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지, 재물도 있지, 이러면 아주 좋죠. 그러면 뭐, 돈도 잘 벌고, 본인의 기운도 있고, 재물 관리도 되고, 이 정도만 하면 세월 두고 꾸준하게 돈 벌어요. 다음에 이제 오행적으로 목기운이 강하다면,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패션, 임용, 뭐 의류, 장식 등, 이런 데서, 어떤 직업의 요인이 있고,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인연이 잘 맞겠죠. 남자라면 뭐예요? 초동업으로. 샷다맨을 하면 되겠고. 여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 재성 자체가 시부모가 되죠? 시부모와 같이 무슨 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토기운이 강하다. 화토기운이 강하면 이제 글과 학문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전문기술 자격. 그리고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전에 경신일주가 경자일주인데 작년. 사주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토기운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50억 이상 벌었을 거야, 이 여자가. 자기가 펀드 관리한다는데 코로나가 막 횡행할 때 코로나 해가지고 뭐 시젠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10배 정도 오르고.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상담하려고. 선생님, 이번에 코로나 이거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이거 전에 무슨 메르스인가? 네. 그거 할 때도 그랬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이거 바이오 투자하면 돈 엄청 벌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콧방귀도 안 꼈어, 그때. 근데 그 여자는 그때 50억인가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 남의 돈도? 내가 봐선 100억 이상 벌었을 거야. 요런 거 있는 사람. 그때 그랬지. 그 말 들을걸. 근데 확실히 이런 돈 버는 것도 주식도 있죠.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돌아가는 흐름을 잘 봐야 돼.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돈도 버는 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일가들 화토기운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 오화도 좋고. 이모 딱 되니까. 돈코를 갖고 있어야 되네, 돈코. 돈 냄새 맡는 돈코. 나도 코가 좀 발달된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얼굴에서, 광대도 있고, 코도 있고, 턱만 약간 좀 작은 턱이 약해, 턱이. 턱만 약간 작은 듯 하지, 이마랑 이런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턱이 그래도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턱이 약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옛날도 아니다. 이거 인터넷 올라온 네. 거랑, 아니야. 이거, 우리, 저기 뭐지, 이거? 유튜브, 네. 한 1, 2년 전에 그거, 막 이렇게 올렸던 자료들, 네. 얼굴하고도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얼굴 훨씬 좋으셨으니까. 그래요? 응,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선생님 그거 철학원 이런 거 막 찾다 보면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보면은 그 자료 사진들 있을 거예요. 네. 이미지에 몇 장 뜨는 거 있는데, 정말 그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너무 달라. 그래요? 그때 좀 빈티나죠, 그때. 지금 진짜 비키니까. 그때 얼굴은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그 사진이. 예. 그거 내려요 진짜로. 누가 올려놔가지고 내리지도 못해, 나는. 아 그래요? 아니 인상이 있지. 네. 그 사진 인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 그때 그 사진이 뭐냐면, 그 어떤 그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잘 본다는 사람 모여가지고서 인터뷰한 사진이에요. 그 홍보하려고 자기네 그 어플. 아니 막 이렇게 노란 색깔 옷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몸도 지금보다 그때가 좀 호리호리해. 그래서 여기도 살이 좀 길게 서 있고 어쨌든 인상이 너무 달라. 예, 그래요? 지금이 훨씬 사람이 뭐라 그래요? 편해서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몇 년 사이에도 얼굴이 상당히 많이 바뀌나 보다. 이게 재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좋아져요. 얼굴이 많이 다르다니까요, 진짜로. 결론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그게 아니고, 또 치시네. 아니, 여튼, 지금 인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예. 하여간, 그 다음에 금기운이 강하면은 사주가 강해지죠. 네. 사업성을 추구하니까 금속, 기계, 금융, 금호행에 해당하는 것,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아예 금기운 강한 사람들이 건설 같은 거나 그런 목을 재료로 쓰는 그런, 거기에서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강하면 또 사주가 약해지죠. 교육, 요식업, 그런 데서 이제 하는 것이고, 적정 규모의 사업이나 조직 직장끼리 잘 맞는 거죠. 하여간, 경시일주가 좀 이렇게 수기운이 있고, 목기운 적당히 있고, 화토기운이 있어준다. 이게 오행적으로 조화 잘 갖추면은 세월을 두고 상당한 돈을 버는 사주가 된다. 치우치면 치우친 대로 직업의 분야에서 그걸 써먹으면 되고. 좋은 건 이런 게, 이 사주가 강하지 않아도요, 돈 많이, 수천억을 버는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 봐봐. 이 사주가, 이게 사주 첩병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주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 이 끝내주는 팔자예요, 이게. 이 사주가 자손 수만 130몇 명이 됐고, 네? 자손. 하여간 100살 가까이 살다가 갔는지, 100살 넘게까지 살았나 모르겠어요. 이 어디, 운이 자축인묘 아무리 따져도 나쁜 운이 별로 없어. 묘가 와가지고 요거 흔들 때 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무토가 와가지고 합할 때, 이때 좀 막히겠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운이 별로 없어요. 자축인묘 뚝 따져보면 웬만해서는 다 넘어가는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신강하냐 신강해가지고 큰 운이 올 때 받아먹는 사주가 있고 이렇게 잘 갖춰가지고 이게 두루두루 다 갖춰가지고 그냥 세월을 두고 큰 부자가 되는 사주도 있고 이 사람이 하여간 지금으로 치면 몇 조 원 벌었나 봐. 이게 옛날에 평양에 살던 사람인지 함경도에 사는 사람인지 벼슬이라는 벼슬도 다 했대. 거기. 그런 사주예요.